하겠습니다. 어, 다시 똑같은 문제를 풀 건데, 요번에는 이 풀이 1을 우리가 할 때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되게 멍청하게 풀었어요, 사실. 어떻게 했냐면은 좀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 여기에서 처음에 이거 1을 넣어봐. 착착 실행하고 1에서는 마이너스 0.84 이거네. 그 다음에 2를 넣어봤습니다. 그렇죠? 보여요? 2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0.909. 이거는 뭐 코드를 실행시킬 의미로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급하게 메모하려고 막 내가 종이에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뭐 이렇게 메모장으로 바꾸면 괜찮겠지만 그냥 이렇게 쓰고 실행 안 시키고 이렇게 대충 하다가 지워버렸죠 그냥. 그다음 또 뭐 했어? 3 넣어봤나? 3 0 마이너스 0.14112 그렇죠? 여기 사이에 있나 보다 해서 한 2.5 넣어보고 마이너스 0.5984721 이렇게 썼잖아요. 내가 이거를 왜 썼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옛날에 1 넣었을 때 뭐 나왔지? 라는 거를 쓰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쓴 거잖아. 그쵸?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잘 못해갖고 이런 거고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랭귀지에서는 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2.5하고 3의 결과를 동시에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2.5하고 3이라는 거를 이렇게 벡터 형태로 이렇게 묶어버려요. C로 하면은 이게 그 묶는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세타를 하면은 세타에는 원래 하나의 숫자만 있었잖아요. 근데 두 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하면은 이 두 개의 값이 동시에 튀어나와요. 좋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 2, 3. 1, 2. 아까 여기 있는 거 다 써보자. 2.5, 3. 그러면 4개의 값이 들어가 있지. 이렇게 하면 4개의 값이 튀어나오겠지. 그 말은 뭐예요? 얘를 쓸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대충 뭐 1일 때, 1.1일 때 막 이런 값들을 넣어가지고 이 값들이 어떤 값들이 쭉 나오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럼 왠지 잘 찾을 것 같잖아. 그래서 제가 쳤어요 이렇게 열심히. 이건 좀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세타 하면은 이거는 원래 이 코드가 맞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쓰고 옆에 이렇게 쓰고 이 코드가 맞는데 여기 이제 스페이스를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넣어도 똑같은 코드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줄바꿈을 해도 돌아가요.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왜 줄바꿨냐? 그냥 이게 보기 편하니까. 나는 이런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타는 0.1부터 이렇게 막 넣어놨어. 이거를 한 번에 탁 하면 한 번에 짜라락 계산이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뭐를 찾으면 돼? 마이너스 0.2 정도가 돼야 될 텐데 라고 이제 써 있으니까 마이너스 0.2 근처에 있는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그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이거는 그 마이너스 0.23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2.9보다 이제 큰 어떠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뭐 사이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찾을 수 있겠어? 아까 답이 뭐였지? A 코사인 마이너스 5분의 1 아이씨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세타가나 이게 세타였으니까
잠깐만 제가 아까 기억이 마이너스 0.2 정도네 뭔가. 그러면 요거 세 번째 값 요게 이제 그 대충 이제 마이너스 5분의 1 정도 값이잖아요. 그래갖고 아 대충 세타가 마이너스 0.2 넣었을 때 이제 이 값이라니까 요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구나라는 게 되겠는데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나 이 눈이 빠질 것 같아 이거를 찾다가. 두 번째는 별로 정확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정성껏 더 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넣어보고 0.12도 넣어보고 정성껏 치면 되는데 그거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단점 눈이 너무 빠질 것 같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이 랭귀지라는 거는 되게 좋은 계산기라 그랬잖아요. 되게 좋은 기능 중에 이제 이렇게 벡터 연산이 되는 것도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플랫을 그려줘요.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아마 이제 제가 그 유튜브 막 보다 보면은 쇼츠에 뜨는데 수능 공부하는 애들이 무슨 그 수학 공부할 때 그래프를 그려주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거 써보셨어요? 혹시? 저는 그 방송을 보고 처음 봤어요. 요즘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함수 수식을 딱딱딱 입력하면 그래프로 쭉 그려준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대충 내가 이제 어떠한 그래프 궁금한데 막 옛날에는 저는 막 그 손으로 이제 그렸던 것 같거든요. 물론 손으로 그릴 수 있어야 시험에 풀 수 있겠지만 그런 툴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얘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뭐를 알고 싶은 거냐면은 이 세타하고 얘하고 이제 매칭을 해야 하는데 0일 때는 이 값을 가지고 세타 0.1일 때는 요 값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찍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플랫이라고 하고 1, 2, 3, 4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1, 2, 3, 4라는 숫자가 이렇게 묶여 있는 이 상태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이 복사해서 넣고 1, 5, 3, 뭐 빼기 4 이렇게 하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은 이제 x가 1일 때 얘는 1이고 그렇죠? 1일 때 1이고 그다음 2일 때는 5네. 2일 때는 5고 그다음에 이제 3일 때는 이제 3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4일 때는 마이너스 4고 이렇게 점들이 찍히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내가 조금 바꿔 가지고 세타를 넣어주고 그럼 이 세타에 해당되는 이러한 벡터가 쭈루루 찍히겠지. 그 다음에 이 콤마 뒤에 자리에 얘를 넣어요. 그럼 이러한 점들이 찍힌단 말이야. 그렇죠?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0.2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 대충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대충 여기에서 뭔가 근이 하나 있고 이쪽에서 근이 하나 있겠구나. 아 그래서 아까 노가다로 찾았을 때 뭐 1, 2, 3 뭐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게 근이 여기 있던 게 찍힌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a 코사인 그거 했을 때는 이제 첫 번째 가장 작은 값이 여기쯤에 있는 얘가 찍혔나 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된단 말이야 선을. 근데 마음속으로 선을 그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h는 빼기 0.2 하면은 요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x는 이제 대충 0. 얼마 그다음 여기는 2.9 얼마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이 범위에 근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왠지 막 우리 학교 다닐 지금도 학교구나.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막 이런 거 막 이런 선 같은 거 막 빨간색으로 그리고 막 그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왠지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이런 거는 뭐 잡기술인데, 그러니까 약간 잡다한 기술인데, 칼라하고 2라고 하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돼요. 왜 2냐? 그냥 그 숫자에 대한 번호예요. 3으로 바꾸면은 또 다른 색깔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눈이 빠질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돼. 왜냐면 여기 있는 거 대충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쯤에 있구나 하나는 근이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내려서 이쯤에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면 되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이렇게 볼 때는 얘랑 얘에 대한 이런 게 우리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확실히 그림을 그려주니까 어때요?
어떠한 모형이고 우리가 어떤 레인지를 찾아야지 답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 두 번째 아쉬운 거.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싶어. 점들을 여기 사이에 하나씩 더 넣고 싶다든가 세밀하게 쭉쭉쭉쭉 넣고 싶은데 그렇게 점들을 세밀하게 넣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많이 쳐야 되잖아, 내가. 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벡터를 만들 때 1, 2, 3, 4 이렇게 하면 1, 2, 3, 4가 들어가 어떤 숫자들의 나열이 생긴다 그랬죠. 여기에서 내가 한꺼번에 계산하고 싶으면은 뭐 더하기 1 하면 이게 여기 있는 애들이 한꺼번에 짜라락 계산이 된다 그랬죠. 이거 되게 좋은 거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 여기에서 만약에 나누기 10을 하면은 0.1, 0.2, 0.3, 0.4가 되겠네. 그렇죠. 근데 이 1, 2, 3, 4라는 애를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는데 그게 1부터 4까지 쓰라는 거잖아. 1 땡땡 4 이렇게 선언해도 돼요. 얘하고 똑같네. 그쵸? 이거를 실행한 거하고 얘를 실행한 거랑 똑같잖아. 그쵸?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하면은 1부터 10까지 선언한 게 돼. 1부터 100까지도 나는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선언한 게 돼요. 이거를 똑같은 걸 얘로 해라 라고 하면은 힘들죠. 100까지 써야 되잖아. 이게 편하네.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100을 나누면은 0부터 1까지 0.1, 0.02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요 테크닉을 이용하면은 여기 지금 0부터 한 3까지 있잖아요. 이거 내가 되게 촘촘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1부터 300까지를 쭉 써. 나누기 100을 해요. 그러면은 0.01부터 3까지 어떤 간격으로 쭉 들어가 있죠. 이거 쎄 빠지게 아니 그 머리 아프게 세타를 칠 필요가 없다. 이거를 나는 세타라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이 값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뭘 계산하면 돼요? 얘를 계산하면 되겠지. 여기서 이제 뭐를 찾으면 돼? 마이너스 0.2 근처에 있는 값을 찾으면 되죠. 굳이 찾을 필요도 없다 이거. 눈 빠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 착 걸리게 되죠. 그래프니까 점들이 많으니까 딱 많이 이제 겹치게 되고. 그렇죠?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풀이가 이거는 이제 0 저는 1부터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0부터 했네요. 원래 강의 노트에는 뭘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실 정식 풀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내려갖고 이제 x축에 이제 가 이렇게 내려갖고 x축가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값값이 이렇게 딱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다. 라는 약간 미완성의 풀이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왠지 막 해답지 보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도 있는데 여기 뭐 그 보충 설명 이러면서 막 이런 그래프도 그려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타가 뭐 여기 있는 값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뭐 주기함수의 특징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 굳이 그 내가 손으로 직접 그리지 않아도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런 코드를 알아야 되겠지. 아니면은 최소한 이런 거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이제 그 0부터 300까지 0.01의 간격으로 벡터를 손으로 쓰지 않고 뭔가 나열하는 방법이 있었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것만 알면은 물어보면 돼. R에서 0부터 3까지 0.001의 간격으로 숫자들을 나열하는 코드를 알려줘 라고 하면은 내가 아는 방법이랑 다른 거네.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된대.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x라는 거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x 한번 해볼까? 됐네 진짜. 그렇죠? 어. 그러면은 이렇게 뭐 그 seq라는 함수를 써서 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게 이제 시퀀스의 약자이거든요. 외우기 쉽게 하려고 시퀀스의 약자인데 뭐 이렇게도 하는구나라고 그냥 이해하고 한번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이제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떤 특별한 그 특정 코드를 딱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풀고 싶은데 이렇게 풀고 싶은데 이렇게 놓고 값을 확인하고 싶은데라는 로직이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게 일단 정립된 상태에서 내가 근데 이거 로직은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코드를 모른다. 벡터를 묶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랭귀지를 약간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익히시면 돼요. 근데 내가 옛날에 한번 그걸 배우고 익혔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를 그런 식으로 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인 코드를 까먹었다라고 하면 또 GPT한테 물어보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걸 GPT를 아예 안 쓰고 나는 그 정직하게 공부할 거야라는 것도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이제 그냥 복사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GPT한테 물어봅니다. 이걸 푸는 코드를 알려줘. 그냥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안 하고 그럼 막 이제 애널라이징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길게 쓸 거예요. 요렇게 하면 답은 오라고 되는데 코드를 알려달라니까. 코드로 보여줘. 이거 파이썬 코드래. 파이썬으로 이렇게 풀면 된대. 그럼 뭐 import sympy as sp 세타는 어쩌고저쩌고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이거 이제 복사해서 넣으면 된다는 거잖아. 파이썬 켜가지고 이런 실력이 안 늘어요. 그냥 노동을 하는 거야. 나 이거 복사해서 얘한테 전달하고 이 코드 들고 와서 이렇게 넣고 이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GPT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GPT를 이렇게 쓰면은 그 실력이 안 늘고 실력이 안 늘면은 대체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거 복사해서 넣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지양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거 파이썬 말고 R 코드로 알려줘라고 하면은 이게 R이 잘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했네. 이런 공식 있다고 합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잠깐만요. 이렇게 푼 거야. 알 필요 없습니다. 얘가 아유 안 예쁘게 썼냐. 얘가 지금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은 어 마이너스 사인 세타래. 이런 게 있나 봐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래.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단 좌변을 이거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풀었나 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나마 이렇게 코드를 읽어볼 생각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 제가 지금 했던 흐름대로 있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GPT를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직은 자기가 짤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구체적인 방법도 모르겠고 나는 그거에 이제 계산한 값을 모르겠어라고 하면은 그냥 값은 어차피 계산기가 해주는 거고 컴퓨터가 해주는 거고 구체적인 방법은 GPT나 아니면 구글이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없으면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그 코드를 짤 수가 없으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네. 지금까지 이제 그냥 맛보기였고 오늘의 이제 본래 수업 진짜 이제 R 문법 R 처음 이제 하면은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할 건데 저는 약간 그 구성을 조금 바꿔가지고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오늘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게 왜 필요한지 문제를 먼저 이제 쭉 설명을 하고 그다음 문법 원래 문법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문제를 먼저 풀고 이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문법이 필요하겠죠라고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이 이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할게요. R에서 변수 이름을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D에다가 1 넣으면은 D는 1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D 이꼴 1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D에다가 2를 넣으면 아까 1이 들어가 있었지만 2로 이제 바뀌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꼴을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2에다가 이제 3 넣으면은 2는 3이 들어가 있겠지. 그렇죠? 요게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써도 되고 이 문법을 써도 돼요. 잘못된 변수명을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잘 모를 경우 그러니까 나는 A 느낌표 A라는 게 너무 감명 깊어서 난 느낌표로 붙이고 싶어. 이거 자체를 이 특수문자를 내 변수로 쓰고 싶어. 아니면 A 골뱅이 뭐 이런 거를 내 변수로 쓰고 싶어.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선언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런 변수명을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변수 중에 숫자가 들어가는 건 괜찮거든요. 뭐 이런 데다가 내가 1을 넣고 싶다. 근데 이 중간에다가 뭐 이렇게 넣고 싶어. 그러면 그냥 이런 변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x1에다가 3을 넣고 싶고 그러면 x2에 3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앞으로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ex라는 변수를 내가 선언할 수는 없어요. 왠지 이건 그럴 것 같죠. 그냥 좀 이상하잖아. ex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중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숫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숫자로 처음부터 변수를 이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시작이. 세 번째, 변수 이름을 할 때 띄어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규비인체 이건 제 이름이거든요. 제 이름이 이제 33이라는 변수에 넣고 싶다라고 해서 이 띄어쓰기를 하고 변수 이름을 쓰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근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내가 이제 그래서 근데 띄어쓰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시프트를 누르고 0 왼쪽에 있는 거 누르면 이렇게 언더바가 생기거든요. 이 언더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는 띄어쓰기는 아닌데 이게 밑줄이 이제 밑에 이제 안 보이게 좀 있으니까 띄어쓰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어떤 이제 단어 같은 거를 이제 구분하려고 할 때 이렇게 그 띄어쓰기를 이제 구현하고 싶으면은 언더바를 이용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는 불가능한데 이렇게 언더바를 이용하면은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닷을 이용해서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언더바 대신에 이렇게 점을 찍었죠. 그래도 왠지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변수 이름이.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를 선호하는데 가끔씩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코드를 짜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언더바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파이썬에서는 이 닷이 다른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은 뭔가 이제 R에서는 이제 이렇게 선언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선언하는 게 파이썬에서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위에 있는 방법은 R에서도 문제가 안 되고 파이썬에서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능하면 위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구분해서 나는 R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파이썬은 이렇게 선언하겠다
라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특히 통계학과, 통계학과는 R을 좀 더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R은 원래 통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랭귀지이고 파이썬은 딴 거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통계 쪽으로 진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통계학자들은 이제 R을 좀 더 이제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도 R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파이썬을 그 거의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지. 그러니까 나는 R로도 모든 거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그 파이썬 절대 쓰지 않겠다라는 거를 하면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두 언어를 이제 다 배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잡담이라 가지고 일단은 수업부터 먼저 하고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다 쪽 그 별 내용이 그 한 번 읽고 이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언더바를 포함하는 거는 가능한데 변수 이름에 언더바를 이렇게 시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언더바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변수명은 가능한데 얘는 언더바로 시작을 하잖아.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숫자랑 비슷하죠. 숫자를 포함할 수 있는데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변수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변수명이 파이썬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차이점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 제가 이 타이틀을 잘못된 변수명으로 했거든. 근데 여기에 잘못된 변수명 파이라는 건 3.14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얘가 기억하고 있는 값이야. R이라는 애가 파이라는 애를 그냥 치면 우리가 선언하지 않아도 그냥 기억하고 있는 값인데 내가 파이를 그냥 무식하게 333으로 넣었어 라고 하면은 얘는 33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이거를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껐다 켜야 돼요. 이미 333으로 덮어 씌워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굳이 이거를 파이에다가 333을 넣을 이유는 사실 별로 없죠. 또 이런 거 있었잖아요. C 1, 2, 3 이런 거. 이건 뭐예요? C는 묶으라는 의미의 함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C에다가 10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 넣을 수 있지. 그럼 C 하면은 10이 나오지. 근데 건장하진 않아. 왜냐하면은 이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변수명도 좀 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R에서는 웬만하면 C를 뭐 저장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수학에서는 상수 C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 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벡터라는 게 있다 그랬죠? 요거 선언하는 방법.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까 이제 GPT가 알려준 코드랑 이제 비슷하네요. 뭐 SEQ 그러니까 시퀀스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0부터 10까지 0.1의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해라라고 하면은 0부터 10까지 0.1의 간격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뭐 단순한 응용이죠. 0부터 1까지 이게 0.1의 간격으로 하면은 총 몇 개가 있어요? 뭐 한 100개 있나? 그렇죠? 아닌가? 101개인가? 이거 숫자를 알고 싶으면 그저 101개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부터 해야지 100개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이렇게가 100개고 이제 여기 하나가 더 있으니까 101개잖아요. 근데 이게 좀 직관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이렇게 하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랭스가 고정돼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등간격으로 뭔가 숫자를 쭉 만드는데 랭스를 내가 100으로 만들고 싶어 아니면 80으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랭스를 픽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까 이제 from to 10 랭스를 100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얘하고 다르죠. 그렇죠. 간격이 조금 다르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얘는 이제 101개가 있고 여기는 100개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100개로 맞추고 싶을 때는 이제 이러한 코드를 더 선호합니다. 0부터 뭐 1까지 등간격으로 내가 27개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짜면 돼요. 이 코드나 이 코드를 난 구체적으로 모른다라고 하면은 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강의 노트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은 이제 써놓은 거는 그냥 한번 기억을 해두시거나 어디에 한꺼번에 이제 좀 정리를 해두셔서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왜냐하면 GPT한테 이런 것까지 막 타이핑 치고 물어보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하면 되고, 저는 사실 이거를 잘 안 써요. 이 기능을 많이 안 써.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컬러를 이용하면 이거는 외우기가 쉽거든. 1땡땡 2 하면 1부터 20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뭐 0부터 1까지 57개의 변수를 놓고 싶다. 그러면은 1땡땡 뭐 57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당연히 57개가 있겠지. 그렇죠? 근데 0땡땡 56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뺐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57개가 있겠죠? 그렇죠? 0부터 1까지 57개의 변수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뭐를 하면 돼요? 끝에 이거를 56으로 나누면 얘는 1이 될 테고, 그렇죠? 얘는 빵이 될 테고,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무슨 값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그렇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얘하고 똑같죠. 근데 이거는 되게 읽기가 쉬워요. 0부터 1까지 57개를 만들었구나, 벡터로. 읽기는 쉬운데 내가 이거 치려면 외워야 되고 치길 때도 많아. 타이핑할 게 많잖아요. 이거는 치기도 편하고 좋아. 외우기도 쉽고. 그런데 나중에 왔을 때는 솔직히 이제 코드를 짜놓고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짜도 이렇게 바꿔주면은 나중에 모르는 사람이 와도 읽기가 쉬워요. 얘는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거를 왜 이렇게 짰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배려하는 코드는 좀 이런 거라고. 이제 왜냐면 뭐 이제 from to 이런 것도 써 있으니까 좀 쉽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그래서 가독성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가독성이라는 거는 읽기 쉬운 거, 읽기 쉽다라는 측면에서 이 코드가 좋은데 저는 이거를 좀 선호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귀찮으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리핏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0을 100번 리핏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복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렇게 0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을 5번 반복하라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죠? 다음에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이것도 했습니다. 아까 이제 했던 그 코드 그대로예요. 이렇게 해서 쓰면은 그러니까 인풋을 이 자리에 쓰고 여기에 함수 기능을 쭉쭉쭉 써줍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 뭐가 있는데 리턴 아웃풋 하면은 이 아웃풋에 해당되는 값이 리턴이 되죠. 그래서 이 함수는 인풋이 들어오면은 아웃풋을 빼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어떠한 값을 얻었죠? 저거 이게 맞나? 5가 나와야 되지 않아? 왜 이렇게 되지? 그 제가 아까 파이에다가 333 뭐 그것 때문에 그래.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커널 껐다 켜야 돼. 리스타트 커널 해가지고 리스타트를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애들이 이제 사라져요. 파이. 그리고 아까 이제 선언을 했던 이제 이러한 변수들 있죠. 어디 이런 거. 그러니까 초기화가 됩니다. 그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실행해서 아까는 여기에 값이 있었는데 이런 거 선언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여기 실행 순서도 이게 162번째 네가 이걸 실행했다라는 건데, 지금 커널을 재시작해서 커널이라는 거는 그 R을 껐다가 켜가지고 이게 첫 번째 실행이 얘다라는 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는 원래대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선언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를 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했을 때 그러니까 요 코드 있죠. 요 코드는 그냥 결국에는 이렇게 나열을 하면 돼. 인풋이 이거다. 그다음 세타는 이렇게 계산하고 아웃풋 이렇게 하고 아웃풋 출력하고 원래 이렇게 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루틴을 만들어서 그 함수로 이제 싹 묶어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한 거잖아. 그래서 이 코드하고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같은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딱 보면은 어려워할 거 없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원래 만드는 거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함수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함수를 할 때 그 리턴을 생략을 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솔브 마이너스 5분의 1 하면은 이제 5라는 값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대신에 내가 만약에 리턴을 이렇게 생략해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코드입니다. 이거를 안 써도 마지막에 있는 얘를 그냥 리턴하라는 의미구나라고 그냥 알아서 알아먹어요. 그렇죠? 근데 아웃풋이 뭐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도 똑같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강의 노트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차이점. 얘는 이제 진짜 귀차니즘의 끝. 뭐 뭐를 치기가 싫어. 아웃풋 이런 거 치기 싫어. 이렇게 이제 귀찮아할 때 이렇게만 써도 되죠. 제일 타이핑할 게 적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생략해도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 라는 코드이고 이것도 그런 거를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얘보다는 이 코드가 좀 더 친절하죠. 왜냐면 이게 인풋이구나. 이게 그냥 아웃풋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함수의 구조는 얘가 입력돼서 얘가 튀어나오는 구조이구나. 라는 게 바로 파악이 딱 되잖아요. 얘는 이거 입력해서 여기 놓고 이거 해서 이거를 출력하라고 이거를 리턴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요거보다 이제 직관적이지 않죠. 그렇죠? 얘는 이거보다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리턴. 그러니까 리턴을 해서 싸주면은 얘가 이제 생략된다라는 걸 이제 알고는 있지만 좀 더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가독성 면에서는 가장 이제 좋은 코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코드.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 제일 간단한 코드. 내가 그냥 쓸 때 기능만 이제 하는 코드. 그렇죠? 뭐 진짜 그 막말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이 세타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선언하면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나중에 헷갈리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단계 나눠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되죠. 왜 우리 그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냥 그 암산으로 축해갖고 엄청 축약해서 딱 써버리면은 읽기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유명한 강사님들은 이제 막 그 한 줄 한 줄 되게 눈으로 싹 봐도 어떤 흐름으로 풀었는지 이해가 되게 잘 풀리잖아. 그러니까 코드도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이거는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따다닥 머릿속에 다 넣고 푸는 사람도 있고 이게 스타일이긴 한데 간단하게 푸느냐 아니면 남들이 읽기 좀 편하게 배려를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